트루로그, 나이 든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세월이 흐르면 머리에 흰머리가 늘고 얼굴에는 주름이 짙어진다. 젊었을 때는 멀디만 보였던 노년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이 늙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늙을수록 지혜롭고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는 존경받던 어르신이었는데 어느새 가족들에게 꼰대라고 불리며 피곤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스스로 늙어가는 방식을 모른다. 인간은 누구나 세월 앞에서 평등하다. 하지만 늙어가는 태도는 모두 다르다. 어떤 이는 품격 있게 나이 들지만 어떤 이는 점점 더 추해진다. 이 글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5가지 추한 행동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 5가지 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당신도 이미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5가지 행동을 잘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늙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이다. 우리의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존중받는 어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자. 말이 많아지고 독점하려 한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다. 한 노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열차 안을 가득 메울 정도로 컸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봐도 개의치 않았다. 아이고, 그때 내가 말이야. 그 인간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시끄러운가 보다 했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저렇게 전하셨지?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가 말하는 아버지는 예전에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더 많이 말하려 한다. 과거의 기억이 선명해지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진다. 젊었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쏟아내고 싶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일방적인 독백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대화는 소통이어야 하는데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말할 차례만 기다린다. 결국 상대방은 듣기 싫어지고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꼰대가 되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말을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들 말은 선다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또한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대신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입을 닫고 귀를 연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말이 많은 노인은 지혜롭지 않다. 진정한 지혜는 적게 말하는 데서 나온다. 허풍과 자랑이 많아진다. 나는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얘도 컸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녀. 연봉이 어마어마하지. 우리 딸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어.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성공했지. 말하는 이는 중년을 훌쩍 넘긴 한 남성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정작 그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한두 번이면 몰라도 그의 자랑이 끝없이 이어지자 다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게 될까? 나이가 들면 왜 자랑이 많아질까? 젊었을 때 우리는 비교적 겸손하다. 경쟁해야 할 상대가 많고 아직 증명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더 이상 새롭게 도전할 일이 적어지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결국 자랑을 통해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랑이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자랑을 듣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려 한다. 불들에서 말하는 자랑이 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는 자는 결국 고립된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자랑은 나는 너보다 낫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태도를 감지한다. 자랑이 많아질수록 삶의 마음은 다치고 관계는 점점 피곤해진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이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스로 질문해보자. 둘째, 내 자랑을 줄이고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연습을 하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면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셋째, 자랑이 아닌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보자. 내가 이걸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 이런 걸 배웠다라고 하면 훨씬 더 가치 있는 대화가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가 아니라 나는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점이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따뜻해진다. 자랑을 벌이면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손에 물을 가득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들은 대답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흘려버립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다. 그럼 물을 손에서 놓으면? 제자들이 대답했다. 빈손이 됩니다. 그러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다. 하지만 빈손이 되어야 더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다. 자랑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자랑하려 하면 그것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결국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많은 관계, 더 깊은 대화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을 멈추고 진정한 소통을 시작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따뜻하고 존중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집이 세지고 전화를 거부한다. 나는 어릴 적 우리 할아버지를 참 존경했다. 말씀이 적고 늘 조용히 미소 짓는 분이셨다. 어떤 일이 있어도 쉽게 화를 내지 않으셨고 항상 세상은 변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주변을 돌아보니 꼭 그런 어른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고집이 세지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며 변화를 거부했다.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그게 정답이야. 지금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옛날 방식이 더 좋은 거야. 이런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온다. 왜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질까? 고집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젊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지 않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적응해야 했고 실패도 하고 다시 도전도 하면서 성장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익숙해진다. 그리고 점점 내가 아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 과거에 옳다고 믿었던 가치관, 과거에 배웠던 경험이 우리의 생각을 굳게 만든다. 문제는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 등장하고 사회 구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뀐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 한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편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의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고집은 우리의 방어기제가 된다. 변화가 두렵기에 우리는 익숙한 방식만을 고수하려 한다. 고집이 부르는 문제들. 고집이 세지면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 젊은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고 저분은 원래 저래 라며 포기해버린다. 가족들조차도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어차피 말해봐야 안 듣는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왜 나를 이기게 주지 않느냐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게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삼, 일지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은 변한다 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별표 무삼, 별표이라고 한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우리가 믿고 있던 진리도 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틀릴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다. 고집을 버리고 전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욱 유연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1.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라.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새로운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나는 이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자. 이런 태도를 가지면 고집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마트폰, 인터넷, 새로운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다. 하지만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얘 생각은 어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 소통할 기회가 생기고 관계도 더 가까워진다. 3. 변화를 즐겨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곧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한 노인은 70세가 넘어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SNS로 손주들과 소통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다. 또 다른 노인은 60세가 넘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전시회를 열 정도로 식욕이 늘었다. 전화는 두렵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고집을 거리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진다. 나는 가끔 할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변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전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훨씬 더 재미있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전화가 두려워질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건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될까? 라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더 멋지고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다. 고집을 버리고 세상을 받아들이자. 그럼 우리는 더 사랑받고 더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평과 푸념이 많아진다. 나는 어릴 적 동네 어귀에서 늘 마주치던 한 할머니를 기억한다. 항상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셨고 누군가 지나가면 말을 걸곤 하셨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세상이 왜 이래? 우리 아들놈은 나를 돌보지도 않아. 내 팔자가 이게 뭐냐? 처음엔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던 이웃들도 점점 대화가 피곤해지자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더 많은 불평과 푸념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불평과 푸념을 더 많이 하게 될까? 불평과 푸념은 왜 많아지는가? 젊었을 때는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이 잘못되면 다시 시도하면 되고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면 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환경도 점점 낯설어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인다. 그리고 그 불만을 풀 곳이 없으니 계속해서 불평과 푸념을 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불평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의 원인.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다라고 하셨다. 삶은 원래 힘든 것이고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집착이다. 즉,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집착할수록 더 큰 불행을 느낀다는 것이다. 불평과 푸념이 많아지는 이유도 같다. 과거를 붙잡고 내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면 우리는 점점 더 불행해진다. 불평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부정적인 패턴에 익숙해진다고 한다. 즉, 불평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불만거리를 찾게 되고 결국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불평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온다. 하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2.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불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를 늘리는 것이다. 불평을 하려는 순간, 그래도 이게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한번 바꿔 생각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점점 불평이 줄어들고 행복한 순간이 많아진다. 3.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해하라. 젊은 사람들은 불평이 많은 어른을 피한다. 왜냐하면 그 대화가 피곤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불평과 푸념을 줄이고 대신 따뜻한 조언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불평을 거리면 더 많은 행복이 찾아온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자가 대답했다. 반이나 남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 이 마음이 바로 행복이다. 불평을 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불평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자. 그러면 우리는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식과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나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갔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의 어머니는 내 그녀의 삶에 간섭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음식까지 먹어야 하는지, 내 인생을 위해서야. 엄마 말 들어야 해.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친구는 속이 답답해진다고 했다. 물론 어머니는 사랑해서 그러는 것이겠지만 이런 간섭이 반복되면서 친구는 점점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식과 타인의 삶에 더 많이 간섭하게 될까? 부모의 사랑,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사랑이 지나쳐 간섭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피곤해진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언하고 이끌어주려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조언이 점점 강요가 되고
결국 자식의 선택을 빼앗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그 간섭 때문에 침이 막히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느낀다.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시댁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의 해로움.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즉, 자식은 부모가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부모가 집착하면 자식은 점점 지쳐간다. 엄마는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아?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왜 엄마가 결정하려고 해? 이런 마음이 쌓이면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 간섭을 줄이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내가 키우는 나무가 있다면 내일 가지를 억지로 휘어도 될까? 제자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지요. 그러자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과하게 손을 떼면 자식은 자유롭게 자랄 수 없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라고 스스로 경험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1. 조언과 간섭을 구별하라. 나는 그냥 조언해주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언과 간섭은 다르다. 조언,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간섭, 무조건 이렇게 해. 자식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라. 관계가 더 좋아진다. 2. 자식을 믿어라. 부모는 내 자식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다. 하지만 자식을 믿어주면 그들도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한 어머니는 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다. 하지만 결국 딸의 결정을 존중했고 딸은 새로운 길에서 성공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끝까지 반대했으면 우리 딸은 지금도 불행했을지도 몰라. 자식을 믿어주면 그들은 더 강한 사람이 된다. 3.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자식의 인생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자.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내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내 삶이 충만할수록 자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식과의 관계, 한 걸음 물러설 때 더 가까워진다.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예전보다 간섭을 줄이니까 오히려 내가 먼저 엄마를 더 찾게 돼. 부모가 한 걸음 물러서면 자식이 한 걸음 다가온다. 간섭을 줄이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사랑이 간섭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더 따뜻하고 더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나이 들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5가지 행동을 다시 돌아보자. 말이 많아지고 복종하려 한다. 대신 더 많이 듣자. 허풍과 자랑이 많아진다. 대신 경험을 나누자. 고집이 세지고 전화를 거부한다. 대신
열린 마음을 가지자. 불평과 푸념이 많아진다. 대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식과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한다. 대신 믿고 기다려주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이 들어가느냐이다. 늙어갈수록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추하게 늙지 말고 아름답게 나이 들자. 둘 길을 함께 걸어가 보자.